안녕하세요, 핀몬스터입니다. 챔스는 저 믿고 오시면 된다고 했죠? 어제 추천픽 3경기 올킬하면서 수익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매치업들이 많아서 4경기 준비해봤고요. 오늘도 올킬 기원하면서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탈란타와 셀틱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디펜딩 챔피언 아탈란타는 최근 공식전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며 챔스에선 1승 1무 0패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후반기 좋은 득점 페이스를 보여주었던 잔루카 스카마카가 장기 부상으로 이탈했으나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네테기가 아탈란타에서 적응을 마친 상태로 보여지며 A매치 브레이크로 들어가기 전 경기인 제노아전에서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북대에서도 연속 득점포를 터뜨리더니 직전 베네치아전에서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 중입니다. 또한 이번 시즌 이적 관련으로 시끄러웠던 루크먼이 마음 잡고 팀에 합류한 이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최근 수비에서도 3경기 1실점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이고 있는 아탈란타입니다. 브랜든 로저스 감독이 이끈한 셀틱은 자국 리그에선 태양의 모습으로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 무대에서 경기력은 아쉬운데 직전 챔스 경기였던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무려 7실점을 기록하는 아쉬운 모습으로 크게 패배했습니다.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과거 리버풀 시절에도 유럽 대항전만 나가면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1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강타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탈란타의 경우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을 기록했으며 그 과정에서 리버풀과 레버쿠젠 같은 남만치 않은 팀들을 꺾고 우승을 기록했었다는 점에서 유럽 대항전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히 올라온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레스트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에릭 로이 감독 체제에서 첫 번째 풀시즌을 시작한 브레스트는 지난 시즌 리강 3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출난 스타 플레이어는 없지만 에릭 로이 감독이 팀을 상당히 잘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인 팀인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는 아쉬운 모습이지만 챔스에서는 2연승을 기록 중으로 지난 챔스 2라운드 짤츠부르크 원정에선 무려 0대4 대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챔스 본무대는 브레스트에게 있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빅리그 팀들을 상대로도 과연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오늘 레버쿠젠을 상대로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최초의 무패 우승을 달성한 알론소 감독의 레버쿠젠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약간은 운빨이 다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강력한 팀임에는 분명합니다. 레버쿠젠 역시 챔피언스리그에서 2연승을 기록 중이며 페예노르트와 AC밀란을 꺾어냈고 직전 경기인 프랑크푸르트전에선 공격의 핵심 플로리안 비르츠의 체력 안배를 해주며 이번 경기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브레스트가 챔스에선 현재 2부 리그 팀인 겐강의 홈구장을 빌려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아마 브레스트의 홈구장이 UEFA가 정하고 있는 경기장 규격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럽 대항전에서 홈팀의 이점이 상당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브레스트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죠. 레버쿠젠이 지난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에 비해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아쉬웠는데 조별리그 단계에선 원정 경기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왔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고요. 비르츠가 챔스에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레버쿠젠의 무난한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웅장해지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축바로서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경기라서 분석 영상으로 다뤄봅니다. 이번 시즌 한지 플릭 감독이 온다고 했을 때 바르샤의 정체성과 매칭이 되지 않는 스타일의 감독이었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크지는 않았지만 개막 이후 리그에서 무려 7연승을 기록했으며 오사수나전과 모나코전의 패배는 약간은 아쉽지만 이유가 있었던 패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모나코전의 경우엔 익숙하지 않는 3선 자리에 시즌 첫 선발을 출전을 했던 에릭 가르시아가 10분 만에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는 큰 변수가 생기며 패배했었는데요. 물론 이날 제가 모나코 프렌을 추천드리긴 했지만 바르샤는 한 명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오사수나전 패배는 로테이션을 대거 활용하면서 기록한 패배였는데요. 하지만 야말과 하피냐 같은 주전급 선수들이 선발로 나왔을 때 바르샤의 경기력은 상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득점하는 것이 쉽나 싶을 정도로 최근 3경기에서 무려 6골을 기록 중입니다.
바이에른 뮌헨도 이번 시즌 새로운 감독을 선임했는데요. 감독 커리어에서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던 벤상 콤파니를 선임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프리미어리그를 자주 다루기 때문에 벌리 시절 콤파니를 얘기할 때 스쿼드 퀄리티만 받쳐준다면 충분히 좋은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주 얘기했었는데요. 이번 시즌 콤파니가 바이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축구 보는 안목이 아예 꽝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A매치 브레이크 이전 3경기에서 0승 2무 1패로 아쉬운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직전 슈투트가르트전에서 4대0 대승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확실하게 성공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요수아 키미의 폼을 보면 투엘은 이 좋은 선수를 왜 오른쪽 풀백에 박아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3선 미드필더 자리에서 죽고도사의 면모를 보이고 있고, 이적생 마이클 올리데는 적응기 필요 없이 합류하자마자 바로 팀의 핵심급 선수로 급부상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는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잘해주고 있고요. 문제는 해리케인인데 스탯만 봤을 때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빅게임에서 약한 모습은 너무나도 아쉽고요. 바이언이 A매치 브레이크 직전 부진했을 때 해리케인의 부진이 정말 컸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선 바이언이 말 그대로 압살했었습니다. 바르샤를 상대로 무려 6연승을 기록 중인데요. 한지 플릭 감독이 과연 자신의 친정팀을 상대로 연패를 끊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페이스로는 한지 플릭 감독은 바르샤의 암흑기를 끊어줄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위해선 바이언전 악몽을 떨쳐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죠. 해리케인이 빅게임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홈팀 바르셀로나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리버풀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UEFA 경기가 개편되면서 매주 평일에 재미있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아져 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아서 다뤄봅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지만 16강에서부터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서 탈락한 라이프치히였는데요. 16강 상대가 바로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였었죠. 하지만 레알을 상대로 라이프치히는 까딱하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한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지난 챔스 2경기에서 AT 마드리드와 유벤투스를 만나 모두 패배했었는데 이 패배 과정이 상당히 아쉬웠던 것이 모두 선제골을 기록했었지만 경기 막판에 역전을 허용했던 경기라는 점입니다. 특히 2라운드 유벤투스전에선 상대의 이른 퇴장과 앞서 나가는 골로 승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 경기 82분 쿤세 이상의 원톱골을 무너지며 펠레스코어 패배를 허용했습니다. 3라운드 상대는 리버풀로 쉽지 않은 대진의 연속인데 이번엔 어떨지요? 타이노르트에서 좋은 성적을 바탕으로 위대한 감독이죠. 미르겐 클롭 감독의 후임으로 이번 시즌 리버풀의 지휘봉을 잡게 된 아르네 슬롯 감독은 이번 시즌 공식전 11경기에서 10승 0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유일한 1패는 안필드에서 노팅엄을 상대로 기록한 패배이죠. 직전 첼시와의 경기에선 2대1로 승리를 기록했고 1실점을 기록하긴 했으나 폼이 좋은 첼시의 공격진을 상대로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 시즌 리버풀의 상승세엔 반다이크와 코나테의 안정적인 수비와 흐라벤 베르의 일치월장이 크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직전 첼시전에서 정말 높은 수준의 에너지 레벨 싸움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빅매치 이후 3일 만에 독일 원정을 떠나야 한다는 점은 체력적인 우려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특히나 리버풀은 이번 이적성에서 큰 보강이 없었고 소화하는 경기 수에 비해 스쿼드 뎁스가 얇다는 약점이 분명한 팀이죠. 이 경기 관전 포인트는 라이프치히의 빠른 역습이 리버풀의 견고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지난 챔스 2경기에서 아쉬웠던 것은 사실이나 척공 상황에서 마무리 능력은 상당히 돋보였었습니다. 다만은 리버풀이 큰 체력 소모전 이후 독일 원정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 사실 가장 걸리는 부분이기도 하고, 체슈코, 시몬스, 텐다 같은 카운터 어택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은 라이프치히의 공격을 막아내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라이프치히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로 추천드립니다.